자, 이제 정봉주 의원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게 좀 뭔가 언론이 잘못돼 있다. 뭐냐면 일단 그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2017년이면은요 어떤 느낌이냐면 국회에 들어갈 걸 포기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현 정치인이 아니라 전 정치인으로서 이제 유튜브 방송이라든지 당시만 해도 유튜브보다는 팟캐스트가 더 유행했던 시절이고. 근데 그거는요 저는 이렇게 봐요. 뭐 제 개인적인 견해지만 낙곰수 형태의 방송. 낙곰수를 사람들이 왜 들었을까요? 재밌어서 들은 거예요. 근데 그게 몸에 좀 배어 있는 상태인 것 같고. 근데 유머는 좀 맥락은 없기는 해. 맥락이 없긴 한데 내가 어제 직접 들은 이야기로는 그 발목 다친 일반 병사분들은 의식조차 아직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맥락을 한번 볼게요. 보여주세요. 2017년 7월 4일 정봉주 자신의 유튜브 정봉주 TV에서 목함질에 관련 부적절한 발언을 함. 그렇다 보니까 이게 하다 보니 당시에 자유한국당 이종명이라는 국회의원이 있었어요. 비례대표로. 군대에서 생활하다가 이제 발목을 다쳐서 장애인이셨던 그분이 이걸 관건에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정봉주 발언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미 그 당시에 논란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정봉주 의원이 이종명 전화번호를 수소문해 가지고 사과를 합니다. 어제 올라왔던 SNS가 그 내용이에요. 사과를 했다 당사자한테. 그러니까 그 어제 SNS를 보면 두 명의 다친 병사에 대한 그게 없는 거죠. 왜? 의식을 못 하고 있었으니까 바로 사과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사고당한 두 명의 부사관 연락처는 찾지 못했다 여기까지고. 그래서 바로 인지하자마자 방송을 통해서 공개 사과를 합니다. 그런 나쁜 의도는 아니었지만 상처를 받으신 분들께 죄송하다 이런 건데 그 부분은요 그 글자로 보여주지 마시고요. 저 보여주지 마시고 문제의 발언이 그러니까 제가 그 음성 파일 하나 드렸죠. 이걸 들어보는 게 일단 나올 것 같고요. 바로 사과 발언했던 내용이 있어요. 준비 안 됐나요? 틀어주세요. 그거 다 이제 저의 불찰입니다. 방송 들으신 분들 댓글 엄청 달았대요. 이게 지금 정신줄 나간 얘기 아니냐. 이 방송을 비로소 이제서야 사과를 드립니다. 정말 큰 실수를 했는데 그래도 또 그거를 애정 섞인 거를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고 그러더라고. 그런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실수하면 이제 앞으로 방송 예, 앞으로 방송을 뭐 안 하겠다 여기까지 했던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이세요, 여러분? 그때 이미 논란이 돼서 7년 전에 논란이 돼서 이게 이제 이게 이렇게 되니까 이제 봐봐요. 그러니까 저게 2017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 논란이 돼서 사과하고 끝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이게 지금 어떤 논란이 다시 재점화될 만한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정봉주라는 의원이 예전에 국회에서 잘 싸웠으니까 이 사람이 국회 들어오는 걸 막아야겠다라는 표적 삼기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예전에 있던 논란을 다 찾아서 다시 또 표면 위로 올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그 조중동에 앞장서는 거 있잖아요. 여기 봐봐요. 연락도 사과도 없었다. 그게 아니고 맥락이 이종명 의원이 비판 기자회견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답이고 이종명 의원은 그랬다면서요. 사과해줘서 진심으로 고맙다고. 그때 끝난 문제잖아요. 이제 TV조선이 그 지뢰의 용사라는 그 사람을 직접 인터뷰를 했는지조차도 의문이 들긴 합니다. 그동안 너무 소설을 많이 써왔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식으로 까는데 말하자면 조중동과 진보 언론이 합세해가지고 이제 찾아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 뭐 했다. 아유.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를 보면은 아까 그 임그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정봉주 의원님은 사실 어찌 보면은 저쪽에서 굉장히 이제 위험 인물로 보는 후보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선에 만약에 이제 진출하게 되면, 그러니까 본선에 진출하게 되면 이걸로 해야 되겠다고 미리 준비된 것처럼 보이고요. 또 하나 뭐냐면 지금 우리가
그 난교예찬, 장예찬부터 시작해가지고 국진당의 막말 논란들의 그 후보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론 쪽에서는 뭔가 균형추를 맞추기 위해서 정봉주 의원님을 맞아, 희생시키는 맞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근데 어제 이재명 대표가 그랬잖아요. 정봉주 발언은 말실수고 국민의힘의 친일 발언은 차원이 다르다. 그렇죠. 차원 말하자면 자체가 다르죠. 막말과 실언의 차이 정도라고 보면 되는데 같이 도매금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낙검수 이후에 이번에 국회를 들어가면 20년 만이에요. 근데 이제 일반 지상파랑 다른 격을 요구하십니까? 가끔씩 제가 윤석열한테 욕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실망 비슷하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거칠다. 제가 지상파입니까? 진짜 분노하면 욕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 사과하고 끝난 문제를 이재명 대표도 저가 읽어봐요. 뭐라고 그러셨는지. 본인이 당시에 이미 발언 직후 사과했고 그 영상도 즉각 내려놨기 때문에 잘못했지만 사과드렸고 아주 많은 세월이 지났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정치라는 게 그렇잖아요. 윤석열이가 뭐 대선 과정부터 온갖 막말을 했잖아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걸로 사퇴하라고 합니까? 다시 꺼내가지고 비판하고 말지. 그리고 하나 더 있어. 난 그 가끔씩 이제 민주진영에 보이는 민주진영 꼰대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지. 저도 정봉주 의원이 일장일단이 뭔지 다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래서 정봉주 의원하고 방송할 때 내가 빚 갚는다 그랬어요. 고생한 대가는 받아야 되겠다. 정봉주 후보가 돈이 없어서 국회의원 됩니까? 돈 벌려고? 그건 아니잖아요. 아니거든요. 뭐냐면 어제 송교 변호사 우리 방송에 나왔었거든요. 놀랍게도 그 양반이 첫 출마하시는 거더라고. 민주 진영에서 한 20년 가까이 개고생했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의리가 있어야지 사람이. 당의 결정이 어떻게 날지 모르겠는데 이게 있잖아요. 당에서 결정이 나오면 받아들입니다. 어떤 결정이라도. 근데 민주진영 꼰대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 정봉주 당에 부담 주지 말고 사퇴해라. 저는 맥락은 봐야 될 거 아니야. 말은 수십만 마디를 하죠 살면서. 내가 출마 안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못났기도 했지만 우리 방송 유튜브 털면 한 200까지 터서 민주당 질 거야 무조건. 근데 문제는 사람이 수십만 건의 말들 중에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 맥락만 딱 따가지고 맥락도 없이 딱 따가지고 이게 막말이니까 넌 당에 부담 주지 말고 나가. 이게 민주진영 사람들이 할 말이에요?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우리 민주당원들이 결집하게 된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번에 그 김남국 의원 때문에도 당원들이 영향을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의원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너는 민주당에 조금 좀 피해를 줄 것 같으니까 이렇게 눈치를 주는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민주당에 계신 꼰대분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저는 이럴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민주당이 총선을 이제 한 달도 안 남 상태에서 이렇게 바람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데 여기서 정봉주 의원님한테 뭐 어떤 그러니까 제 표현으로 따르면 가해를 한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당원분들이 아유 그래 그렇지 민주당 안 변하지 이렇게 정말 실망하면서 그 바람이 완전 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보면 오늘 밤 정도에 결론이 나지 않을까. 대충 흐름을 보고 있으면 보고 있는데 이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이 심사숙고해서 결론 내리면 무리 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임태훈 소장 공천 취소된 거 제가 뭐라고 했어요? 아쉽다 그랬잖아요. 정봉주 취소된다고 저는 아쉽다고 할 거예요. 다만 당원들이 야 그 정도 놓고 사퇴시킨 건 말이 되느냐. 그렇죠. 진영한테 한 게 있는데 그렇죠. 그러면 끝까지 우리의 뜻을 전달하고 당의 결정을 맡기는 거지. 지금 당이 그렇게 부담되는 선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꼬투리 잡자면 잡자고 그러는 건데 정봉주 저런 말들이 대세를 바꿀 만한 그런 정도 상황 아니에요. 버티겠습니까? 막말 내가 한 적 없다고 거짓말을 했습니까? 즉각 사과했잖아요. 쉽게 표현하면 썩은 유머가 너무 나간 거야.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호되게 뭐라고 했어요, 형님. 이야기했는데 네. 뭐 문제는 이런 걸로 20년 동안 진영에 봉사하면서 고생했던 사람을 지켜줄 생각을 못하고 당이 부담되니까 스스로 사퇴하라고 말하는 게 민주 진영 사람이냐고. 오히려 이 상태에서 정봉주 의원을 내보내자라고 하는 거는 민주당이 설 길을 더 막는 거죠.
점점 설 곳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말실수 하나로도 네. 사람을 내친다면. 그래서 제 해법은 그거예요. 당에서 엄중 경고를 하고 그리고 유튜브 방송 같은 거 출연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끝나면 되는 거지. 의원직까지 박탈시켜요? 여러분 아시죠? 오늘 그 양구백 이제 전략공천위원장의 말은 여러분들 오해하실 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당에서 윤리감찰했다 이거는 윤리감찰 사안이 아니라고 이재명 대표도 이야기를 했어요. 명백하게 드러났잖아요. 사안이 아니고 설사 정봉주 의원의 후보직이 날아가도 박용진 공천 안 한다는 이야기였어요. 전략공천 지역이 되기 때문에 박용진 공천 안 한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당은 전체 선거판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를 볼 거고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미 7년 전에 논란이 돼서 사과하고 끝난 문제를 끄집어 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 논리는. 아니 그런 거면은 계속해서 국회의원 한 번을 못 하겠네? 그리고 저게 어떻게 보면 이게 그 다친 병사들에 대한 조롱이다라고 해석하는 건 저쪽 대가리에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웃기려다 보니까 그거 의식하지 않고 한 말이 명백하잖아요. 아 근데 이게 논란이 되니까 즉각 사과하고 영상 내렸잖아요. 그럼 됐지. 이 발언은 원래 평창 동계올림픽 어떻게 하면 흥행하게 만들까라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좀 너무 나간 거였고 본인이 바로 사과를 했으니까 그리고 또 지금도 계속해서 사과를 하니까 그 태도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언은요. 여러분들 계속하고 살아. 누구나 다 하고 살아. 저 같은 사람도 말 조심하고 생방송하는 사람이지만 일상생활에서 아 이거 너무 나갔네 싶은 건 즉각 사과합니다. 그렇죠. 아 그런 뜻 아니야. 오해할까 봐. 요거 다 가지고 오면 국민의힘 놈들 단 한 놈도 출마 못해. 그중에 하나 일제강점기에 더 살기 좋았을지도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조수현. 너 얼마 일본 자민당해가지고 왜 국민의힘이 들어왔냐 이 식들아. 이런 걸 망언이라고 하죠. 근데 이것도 옛날에 썼던 글인데 왜 그러면 똑같은 논리로 정봉주 의원도 옛날이고 얘도 옛날에 썼던 거라고 똑같이 보는데 이건 같은 게 아니죠. 그렇죠. 이거는 말 실수가 아니라 이 사람의 사상을 지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문제는 한국 국회의원이 된다는 게 문제지. 그렇죠. 이거 한번 읽어봐요. 아주 훌륭한 새끼 아주. 사람들은 망국의 주된 책임자로 이완용 등 친일파를 지목하고 그들에게 화살을 날리며 분풀이를 하지만 친일파가 없었으면 대한제국이 망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조선은 오래전부터 국가의 기능이 마비된 식물나라였고 지배층인 선비들의 사회적 책임감도 완전히 사라진 나라였지요. 1895년 을미사변이 일어난 시기에 조선 상비군은 총 4,000명에 불과했고 궁궐 수비도 제대로 못해 일본 깡패 몇십 명에게 속수무책으로 중전이 피살된 나라였으니 말 다했지요. 망국의 제1책임은 누가 뭐래도 군주인 고종입니다. 아 나 진짜 이또 이런 분이야 이 새끼야. 이완용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군주의 책임을 신하에게 떠넘기는 것이죠. 고종이 군주 50년 동안 백성과 나라를 위해 한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가보개혁, 을미개혁 등 몇 개 경장이라고는 하였지만 전부 외세에 등 떠밀려 한 것이고 주체적으로 한 것은 거의 없는 무능한 군주였습니다. 야 뒷목 잡게 만드네. 야, 난 이런 거 있잖아요. 쟤네들 친일파들이 계속 내세우고 있는 게 저 논리잖아요. 조선이 이미 망해가지고 일본이 조선 도와준 거야. 이 지랄 하고 자빠졌잖아요. 아직도 반민특위가 성공 못해가지고 저런 애들이 아직도 설치는 거예요. 답답합니다 진짜. 국힘은 정말 뉴라이트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징계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런 망언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거. 그런 사람들이 징계받지 않고 공천도 받고 계속해서 활동을 한다라는 거. 국민의힘 자체가 뉴라이트이고 역사에 대해서 역사를 부정하고 있는 세력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애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저기 드러난 것이 저런 상황이잖아요. 저런 애들 걸러내지 않고 공천해버리잖아요. 이게 미쳤다는 거죠. 어떤 저 정치권에서 멀어지는 어떤 저 유튜브나 이런 데 스타인 아재 한 명이 썩은 유머 하나 한 거라. 아재 같은. 이거랑 같아요? 이재명 대표 말이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난교회찬 한번 볼까요? 저기 한번 봐봐요. 한번 읽어줘봐요. 공연장에 오고 문화센터에 다닌다고 교양이 있는 건 아니다. 문화회관에서 일할수록 보편적인 서울 시민들의 교양 수준이 얼마나 저급한지 날마다 깨닫게 된다. 멀리 유럽까지 나갈 필요도 없다.
그렇게들 욕하고 비웃는 가까운 일본과 비교해보자. 시민의식과 교양 수준으로 따지면 일본인의 발톱의 때만큼이라도 따라갈 수 있을까 싶다. 하긴 나름 예술로 밥 벌어먹는다는 양반들도 개차반인데 밥만 먹여주면 금융사기꾼도 대통령으로 뽑아주는 국민들에게 뭘 바랄까. 그러니까 대한민국 교육이 이런 미친놈을 만들어낸 거예요. 내가 아까 말씀드렸잖아. 조선놈들은 맞아야 된다고 말한 게 일본 놈들인데. 아직도 일본에 따까리 하는 그런 심정으로 저런 글을 쓰고 자빠졌어. 그러니까 일본이 낫다 이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저 글을 딱 요약하면 서울 시민은 일본인의 발톱 때만큼도 따라갈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네. 서울 시민 비하 발언입니다, 저거. 자기 깐에는 잘난 건데 딱 캐릭터가 본 윤석열하고 똑같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이 대부분 맞고 그리고 나를 제외한 몇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개돼지다. 이런 논리야. 아우 나 진짜 저런 게 지금 국민의힘 공천받았거든요. 하나 더 볼까요? 재밌어. 관광 중이야 우리는 지금. 군복 입은 개, 등산복 입으면 진상. 아유 나 진짜 미치겠네 지금. 아 일본은 그럴 수 있겠지. 등산복 입고 등산 애호가들이 대한민국에 제일 많지 않아요? 그렇죠. 등산복 입으면 진상, 군복 입으면 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정말 역 같은 거야 쟤는. 저런 생각을 하는데 정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장해찬이 저 등산복 입으면 진상이라고 한 발언은 예전에 한참 그 등산복이 유행해가지고 정말 이렇게 그 굉장히 막 홈쇼핑 같은 거 많이 팔고 이렇게 등산복을 입고 다녀라고 그런 시기가 있었었는데 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일부 있다고 치면 머릿속으로 생각하면 되지 저걸 굳이 저렇게 SNS에다 노출한다는 거는 나는 도대체 그 난교해찬의 머릿속에 어떤 구조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아니 얘는 내가 봤을 때 정신병자입니다. 다음 거 한번 보여줘봐요. 사무실 1층 동물병원 폭파시키고 싶다. 난 식용을 제외한 지구상의 모든 동물이 사라졌으면 좋겠다. 저는 진짜 신기한 게 장해찬이 자기가 용대실에 전화를 받고 막 되게 윤석열과 김건희 측근처럼 굴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건희는 개식용 반지 동물 사랑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김건희 화낼 일을 하고 있네요. 예, 그러니까 이런 애예요. 약간 정신분열 의심됩니다. 다음. 부산이 좋다. 본가 앞마당 같은 광안리. 고막에 꽂히는 사투리 오빠야. 교양 없고 거친 사람들. 감정 기복 심한 운전자들. 미친놈이 설계한 시내 도로. 말로만 잘해준다는 회센터 이모들. 이제는 옛 친구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부산역에 내려 답지 않게 걸쭉한 쌍욕을 뱉으면 어렸을 때 마냥 다시 막 살아도 될 것 같은 그런 무책임한 기분이 든다. 아직도 막 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자 다음. 거지 같은 지휘식으로 호들갑 떠는 나락골이 우스워서 지휘식 뻑 오프. 얘는 이제 이렇게 살아왔던 애예요. 한두 번이 문제가 아니라 세상을 최소한 제 SNS를 보고 있으면 저렇게 살 수 있죠. 일베처럼. 정치하면 안 되는 대표적인 인간입니다. 저 약자 혐오하고 동물의 생명권 업신여기고 여자는 성적 대상으로만 보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냥 일반인으로 살아도 모자란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어떻게 국회의원을 만듭니까? 예. 자 다음. 얘가 쓴 그 판타지 소설이라는 소설. 게 있었잖아요. 그 대상이 아이유로 네. 추정되는 거 있잖아요. 아이유 김혜수. 지금 부산 내려가면요, 얘가 선거운동하고 다니면은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피켓을 들고 다녀 아이유한테 사과하라고. 아유, 씨. 이 정도의 논란을 계속해서 일으키고 있으면은 정말 공천 취소시킬 법도 하는데 장해찬이 2개의 티켓을 가지고 있다라는 소문이 돈다라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문제가 되니까 정봉주 의원을 끌고 오는 거예요. 그 구조가 그렇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같이 날리려고 하는. 정봉주도 너희들 공천 취소 못할 거잖아. 우리도 그래 취소 못해. 이걸 끌어오고 있는 거고요.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그 제보한 게 이 진영이라는 말씀드릴게요. 이쪽 진영에서 한 거라고. 넘어갈게요. 난교를 즐겨도 직무 전문성 보이면 존경받을 수 있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다. 미친놈 아닙니까 진짜? 얘는 얘 판타지가 있는 거지. 그러고 싶은 거지. 그래도 돼. 나 그 취향 존중할게. 다만 넌 정치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논란은 이미 옛날부터 있었잖아요. 근데 얘를 갖다가 공천을 한 거잖아. 최근에 터진 것도 아니잖아. 이 공천해 한동훈이는 뭐라 그랬어? 이런 애들 다양성 차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너는 막 그러면 새끼야 저 난기호 전문 국회의원이냐 임마? 어? 지금 상황이 좀 다른 거지. 알면서도 공천한 게 더 문제지.
아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정봉주 의원님의 그 실언 이슈에 대해서 저는 정봉주 의원님이 좀 약간 피해를 받는구나. 왜냐하면 지금 장해찬 같은 경우에는 기자들 사이에서 뭐 병역 문제 같은 경우도 막 취재하고 터질 게 굉장히 많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야 이쪽에만 너무 까면 좀 그렇지 않으니까 저쪽에서 하나 갖고 와 이래가지고 균형을 맞추자 그래가지고 거기에 타깃이 된 게 정봉주 의원님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아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런 거잖아요. 그 실수하고 사과한 거 이건 별 문제 아니고 저거는 문제잖아요 지금. 아니 한국 국회의원이 일본을 편들고 자빠졌어요. 우리나라에 과거사라는 게 있는데 제대로 된 프랑스 같으면요 저런 발언하면 사실은 감옥 가야 돼요. 나치 찬양하고 뭐가 다릅니까? 일제를 찬양합니까? 저런 미친놈들이 국민의힘에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욕을 안 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내가 욕을 이렇게 많이 해놓으니까 저런 말 할 수가 있냐고. 속도 모르시는 분들이 출마하라 그래. 나는 영원히 이 자리 지킬 거예요. 유튜브 방송의 재미도 그런 게 있는 거지. 그러니까 꼭 정치를 국회의원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푸나님도 정치를 하고 계신 거죠. 방송을 통해서. 예. 됐어요. 원래 관심 없었어요. 정치 보면 불쌍하기만 하지 뭘. 자, 전영민님 고맙고요. 흑석돌림 민주당이 맨날 처발리고 사람 잃는 이유. 바이든을 난리변이라고 하는데 사과했으면 됐지. 4월 10일 심판의 날 난 지구상에서 인간을 제외한 난교의 참만 사라졌으면 좋겠다. 정봉주 화이팅 하셨고요. 자 실수할 수 있고요. 그렇죠. 저쪽에서 의도적으로 더 정봉주를 패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전 사람은 의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봉주 의원의 개인이 어떤 이런 걸 떠나서 의리가 있어야죠. 그리고 지킬 사람은 지켜내야 되는 거죠. 저는 민주당 지도부가 현명한 판단을 하기를 바라고요. 공천 취소의 모든 결정은 사실은 이재명 대표한테 있는 거죠. 공고한 일을 떠나서 그 의견이 올라오면 결정을 하는 건 당대표이기 때문에 저는 현명한 결정을 해주실 걸로 믿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결정이 나와도 제가 승복하려고 하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당이 보는 시각은 달라요. 당이 보는 데이터는 달라요. 그게 반발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 당이 하는 것이 나와 다른 판단과 나와 다른 시각이나 데이터가 있겠지 생각하는 측면에서 심사숙고했지만 우리가 바라는 결론이 안 나와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그 소재를 또 민주당 내에서 분탕용으로 사용해 먹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반발할 수 없는 거예요. 즉각 수용. 다만 결과는 괜찮았으면 좋겠다. 이런 근데 민주당원들이 바라는 결과는 이거죠. 좀 경고, 강력한 경고, 뭐 이 정도로 하고 계속 정봉주 의원님한테 잘 싸우라고 응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민주당원들의 소망이죠. 자, 여기서 1부 마칠게요. 뒤에 준비한 이슈는 사실 크게 재미가 없어가지고 시간을 오늘 그 패널들이 멘트를 너무 손소리져갖고 시간이 오버했기 때문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오버하는데 또 그걸 스킵을 하니까 한 2분 남네. 이게 뭐냐면요, 내가 그 댓글창하고 잠깐만 이야기 좀 해드릴게요. 아까 그 방송 전에 했던 말인데 진행자가요 이걸 한 10년쯤 하면은 뭘 알게 되냐면 준비는 내 위주로 하잖아요. 내가 준 의제를 갖고 여러분들이 좁은 공간 안에서 멘트를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가 있냐면 같이 방송하는 패널들의 흐름이랄까 느낌을 알아요. 내가 열심히 멘트 하고 있어. 누가 좀 도와주면 좋겠어. 근데 내 말을 듣고 있어 그냥. 내가 한 턴 죽여. 근데 말할 생각이 없어 버려. 우린 다 알잖아요. 그러면 또 말을 계속해. 근데 계속 내 강의를 듣고 있는 거야 지금 방송 들어있는데. 강의에 열중하고 있어요. 내가 오죽했으면 그래서 나랑 싸운다는 생각으로 방송을 해라. 그래갖고 내 말이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댓글창에 댓글이 달려요. 왜 너 혼자 말하냐. 이게 그거는 제가 억울한 측면이 그거거든요. 나를 대체할 누군가가 막 멘트를 해주면 내 입장에서는 고마운 일이죠. 근데 그게 안 돼. 왜냐하면 쉽게 표현해서 많은 패널들이 내 아우라를 못 넘는 거예요. 그렇죠. 저기서 내가 말을 해도 되나 싶은 거야. 그러니까 말을 안 알고 아예 말 안 한다는 거 우리는 알거든요. 말할 생각이 없다는 걸. 그러니까 말이 길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내가 방송 전에 그 이야기를 해줬더니 오늘 방송에는 멘트가 너무 적극적이어가지고 방송이 길어졌다는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예. 이해하시고요. 1부 마치겠습니다.